이런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정치계 예언해 드렸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블루는 누굴 본다? 예, 허경영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인식, 그 전에 만들었던 거짓 언론들이 만들었던 그런 인식 때문에 허경영을 미친놈 사이비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블루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허경영 이 네 명으로 압축해서 보는데 윤석열은 이미 나가리예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허경영은 전 국민 대상이에요. 근데 왜 자영업자만 줍니까? 여러분 똑같이 세금 냈어요. 고통분담 똑같이 해야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단순한 머리로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윤석열은 단순한 머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얘는 대통령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9월 19일자 영상이에요. 자, 윤석열 결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작게 5015가 발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죠? 네.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나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작게 5015라는 것은 네.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에 네. 대북 계획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5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식은땀 질질 빼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누군가를 지지할 때 그 사람을 봐야 돼, 사람을. 당을 보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 초등학생입니까? 여당이 싫어서 야당을 찍고, 야당이 싫어서 여당을 찍고, 그럼 결국에는 무한 반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윤석열은 일단 나가리예요.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말 바꾸기의 대명사죠. 홍준표는. 지금 홍준표 공약이 허경영 공약을 그대로 다 마시고 있는데 여가부 폐지, 국회의원 감축, 노조 폐지, 긴급재정명령권 사용. 지금 나열한 것만 9가지가 되는데 이거 다 누구 공약인 줄 알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친절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다 허경영이 먼저 주장한 겁니다. 자, 신용살면 같은 경우에 2007년, 국회의원 축소 또한 2007년, 10년은 더 앞서서 얘기했던 겁니다. 총재님이 피선거권 박탈된 틈을 타서 어디 보자. 나 지금 대선 출마해야 되는데 허경영 공약 중에 베낄 거 뭐 없나? 오, 이거다. 국회의원 축소 공약 너 좋다 하면서 가져다 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따로 있는데요. 과거 2017년 홍준표님은 모병제에 대해서 턱도 아닌 얘기라 주장하였으나 21년이 된 지금 도령 그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모병제는 즉 징병제 폐지를 뜻하는데 이에 환호할 젊은 남자들의 표를 사기 위한 겁니다. 여가부 폐지 또한 마찬가지로 요즘 젠더 이슈가 크니까 그에 편승한 것이고 이렇듯 홍준표님은 공약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때그때 다른 행보를 보여주십니다. 네, 말 바꾸기. 모병제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죠? 홍준표가 여러분들 방송 나오면은 거의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강력 정책을 항상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병제는 말도 안 된다. 징병제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모병제로 바꿨습니다. 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홍준표도 나가리예요, 여러분. 자,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입니다.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네, 이거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주는 거. 그거를 이제 축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좋다. 제가 이제 왜 허경영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증명해 보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있으면 그냥 내년에 1억씩 받기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 손실 본 거 있으신 분들은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을 몰라봐서 그런 거지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본론이 시장을 분석하듯이 지금 정치계를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 한국 금융 도시 될 것 확신. 이게 1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조지 소로스는 우리나라를 굉장한 투자처로 메리트 있게끔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자, 네이버에 짐 로저스 린다유를 검색했어요. 여러분이 린다유라는 사람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볼게요. 이 여자죠? 네, 세계 3대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짐 로저스한테 여러분 허경영한테 얘기하듯이 미친놈 사기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완전 그 사람은 핵 매장되겠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사업 파트너예요. 세인트 에셋 린다유 회장 사업 파트너입니다. 자, 이거 일단 보시고 우리나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였던 이 사람과 같은 자리, 뭐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 사진 한 장 보시면은 아, 이 여자랑 짐 로저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명예와 부를 누린 사람들이구나. 일단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일반인들은 아니란 얘기죠, 이 사람들. 자,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린다유가 허경영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 친구 린다 유입니다. 짐 로저스가 너무 궁금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10월 중순에 싱가포르에 들어가요. 그래서 친서를 써주셔서 제가 한번 그분을 우리 총재님과 영상통화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혁명시키려는 우리 총재님을 소개시키려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와 이렇게 함께 나란히 하는 사람이, 그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 짐 로저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하늘공을 찾아왔겠냐 이 말입니다. 그 짐 로저스가 허경영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정리한 겁니다. 허경영을 인지하는 7단계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1단계는 무관심,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2단계는 비난하는 단계예요. 사이비, 정신병자, 도라이. 자, 3단계 호기심, 왜 자꾸 나오지? 4단계 탐색, 유튜브 이제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자, 5단계는 이제 감탄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내가 알던 허경영이 아닌데? 6단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민을 느껴요. 아, 이런 사람이 내가 그동안 몰라봤구나. 대통령감인데 왜 공중부양 축지법 같은 소리를 한 거야. 이런 얘기만 안 했어도 대통령 됐겠네. 자, 6단계까지는 아직까지 허경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7단계가 되죠. 해탈이에요. 하늘의 뜻대로 가는구나. 이게 지금 현실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지켜보면 되는데 저는 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 네.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허경영을 만나는 모습을 여러분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한번 보시면 되냐면 2007년도에 허경영이 나와서 대선 토론했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시험을 대학에 전공해야 될 과목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나머지 과목은 교양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는 1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폐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 배우로. 수능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우리는 천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700불입니다. GNP가. 우리는 그 10배 17,000불입니다. 근데 중국의 칭화대학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대학은 세계 100위권입니다. 저는 내신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을 폐지해서 국가가 지원하며 고등학교 전체가 대학 들어갈 때 한 과목, 예를 들어서 영문과를 들어갈 때는 영어 단어나 수거나 독해나 토플이나 모든 영어에 관한 10가지를 고등학교 동안에 철저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시험 쳐야지 영문과 갈래가 음악 100점, 미술 100점, 수학 100점
이거 말입니다. 국가 예산도 낭비고 가정들이 전부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교육 제도를 됐습니다.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다음, 네. 절대 힘. 자, 일단 단편적으로 보여드리고, 자, 보세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댓글들이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국가 예산은 매년 260조가 남습니다. 왜? 현금을 쓰지 않고 만 원 이상은 카드를 쓰면은 평균 연간 200조가 더 들어옵니다. 그 지금까지 200조를 탈세한 거죠. 이래서 모든 세제를 바꿔버리면 제가 IQ가 430입니다만은 이러한 제가 만든 모든 제도를 당장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은 시간이 국가 발전에 걸렸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예고할 것입니다. 예,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이 토론위원회 진행 규칙을 존중해 주신대요. 자, 사람들의 영상 반응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 1단계 무관심, 2단계 비난했던 사람들이 허경영 과거 토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대통령 후보를 몰랐다. 몰랐죠,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후보네. 이 영상 보시면 올바른 선택할 겁니다. 자, 이 사람 무관심 비난 단계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호기심이 생겼고 탐색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감탄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후보를 몰랐습니다.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 맞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 분석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이것도 다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계도 다 들어가고 잘 봐봐요. 오늘 토론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사람들 선거에서 느끼고 있죠. 후보자 선택에 이 사람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자, 나 이때 대학생 공약 보고 개웃었다. 다시 보니 내가 똥멍청이네. 본인을 스스로 똥멍청이라고 표현을 하죠. 허경영이 말한 거 이해가 안 되겠지만 10년 지나고 나니 이해됩니다. 대통령 나오면 선거 꼭 투표하리다. 6단계예요. 이 사람 6단계. 비난해서 6단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 후보들 수고. 자, 축집 범인이 공중부양이 한 것은 쇼맨십이었고 정책은 혁신적이다. 대통령 되겠다. 네, 말씀드렸죠. 축집법 공중부양 소리 왜 하냐? 근데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축집법 공중부양이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대통령 대선 후보를 아직까지도 초등학생들까지도 아는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허경영이 축집법 공중부양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뇌리 속에서 잊혀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고도의 전략이에요. 고도의 전략. 이거를 눈치를 못 채면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네,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천재 인정. 자, 2단계에서 감탄. 뭐지? 내가 알던 허경영이 아니네. 이 사람은 5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 엉터리 같은 놈을 쳐다보느라고 대단한 사람 놓쳤네. 네.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끼친다. 5단계죠? 감탄인 거죠? 미치광이 취급받으면서 제야로 묻혀 있었다니 해일조선이 되는 게 당연하지. 5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분이 광대같이 하시는 거 보면 눈물 납니다. 6단계입니다. 연민을 느끼죠. 이건 뭐지? 다 맞네. 예, 감탄 5단계. 뭐지? 다 나왔네. 자, 여러분 지금 인생을 바꿔주는 영상을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내년에 3월 달에 허경영 대통령 되고 나서 봐봐요. 블루넌이 유명 인사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놓는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블루넌 이렇게 얘기해도 무관심 단계가 있고요. 아직 2단계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호기심과 탐색 단계가 되는 거예요. 3, 4단계는 금방 거치고 바로 감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때는 몰라봤구나. 그때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마음은 좋다. 네, 알았어요. 자, 블루너는 평상시에 뭐에 관심 있냐면 과거의 예언가들 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코로나를 맞췄던 인도 소년 누가 있습니까? 아난드라고 있죠. 네, 아난드가 이제 코로나를 맞춰가지고 많이 유명해졌죠. 근데 이 아난드라는 소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에 사는 소녀가 갑자기 한국을 거론을 해요. 자, 그리고 짐 로저스가 한국은 향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미국에 있는 짐 로저스가 한국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자, 노스트라다무스 동방.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고래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천지를 뒤흔드는 대환란이 온다는 예언 뒤에 동양인이 이탈리아를 넘어 그의 고향 프랑스에 당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장대로 맞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장대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 지구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질병이나 역병이 돌고 그 뒤에 큰 변혁이 온다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동양인이 나타난다. 예전에는 서양에서 예수가 났다라고 하면 이제 큰 환란이 있은 후에는 동양에서 그 예수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의 구원자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았던 연대가 언제냐면 1500년대예요, 여러분들. 1500년대. 근데 그 노스트라다무스와 쌍벽을 이루고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나라 예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 벼감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벼감 남사고. 1500년대 한반도에는 동양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한 명의 예언가가 존재했습니다. 그 예언은 그 당시의 크고 작은 사건들은 물론 근대 한국의 정치 및 사회를 포함한 수많은 분야에서까지 놀랄만한 적중률을 보였으며 이제는 한국의 미래를 포함하여 세상에 대한 예언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 예언이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대학살과 더불어 현존하는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랑 예언하고 똑같죠. 동시에 미래 남북이 통합된다는 설과 해인의 주화로 우리나라가 동양 제1의 강대국이 될 것임을 주장합니다. 동방의 금수강산, 한반도의 천하의 세기운이 돋아나 무궁화 동산은 세계의 중심이 되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을 부모의 나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이었죠. 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동방에서 나타난다. 세계를 구원하는 존재가.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을 부모의 나라로 모시게 된다.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가사총론에서는 어느 늦은 봄 4월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날아떨어져 인간을 태우니 심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방이 10개 있어도 그 안에 한 사람도 없고 한 구획을 돌아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도다.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하늘의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하나 겨우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 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야 연이어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지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는 돌림병이 세계의 만국에 퍼지는 때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열 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이 괴병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이로다.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느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천지가 뒤집혀지는 시대이니 하느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제가 이 사람이 뭐 허경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이게 7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대로 가는구나. 하느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데 저는 허경영을 사람으로 안 본다라고 했어요.
허경영이 살아온 인생을 드라마로 딱 만들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 아니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미래 한국 예언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루돌프 슈타이너, 인지학의 창시자이자 발도로프 대안학교를 설립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생전의 소련의 붕괴를 정확히 예측한 대예언가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현대에는 그 성배가 극동에 와 있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와라. 네,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학자.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그 존재가 있었으나 지금은 극동에 와 있다. 여러분, 이게 왜 다 일치하냐 이 말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 동방에 와 있다. 격암남사고, 코로나 세계 역병 이후에 동방에서 성인이 나타난다. 극동에 와 있다. 정보회사 스트래포의 CEO이자 세계 최고 지정학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는 조지 프리드먼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 한국은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이전보다 더 큰 번영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존 티토. 미래에는 일본이 한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중국은 여러 개 국가로 분열하여 한국이 동북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우리 미래 한국 예언 보면 서양 사람들이 다 미래에는 한국이 세계 최대 국가가 된다. 한국이에요, 한국.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정도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이런 시국에 이제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갈수록 병이 깊어져 내가 4살이 되던 해 그 흔한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소작인들의 비참한 삶에 가슴 아파하며 수백 명의 소작인에게 1만열 맞이기 천답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아버지도 피땀 흘려 일군 땅이었다. 이를 본 다른 지주는 아버지를 사상범으로 몰아 아버지는 차디찬 옥중에 갇혀야 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는 가만히 움막에서 촛불을 켜놓고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었다. 그러다가 나를 낳은 것이다.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갇힌 서대문 형무소에 어린 나를 안고 면회를 갔다. 여보,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일본의 통경이 있어. 그리고 서쪽에는 서경이 있다오. 남쪽에는 남경, 북쪽에는 북경이 있으니 서울은 4개의 위성 수도를 거느린 세계적인 위험 있는 곳이 될 것이오. 이 애가 자라서 꼭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서울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여 가난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길 바라오. 그것은 이 아이의 사명이자 소명이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내 이름을 허경영이라 지어주었다. 허락할 허에 서울경, 편안할 영으로 독립선언 민족 지도자 33인의 숫자와 일치하는 한문 획수로 총 33획의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리고선 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너는 이 집 아이가 아니구나. 스님,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심부름 온 사람은 속히 돌아가야 하는 법. 너의 부모님은 너를 이 세상에 데려다 주었으니 곧바로 떠나게 된 것이다. 제가 부모님을 여의게 된 것은 또 어떻게 아셨는지요? 그것은 네 얼굴에 쓰여 있느니라. 네가 남의 집에 있으면서 너의 양부모 몰래 나에게 곡식을 시주하는 것을 보니 신사임당이 시어머니 몰래 곡식을 시주해준 덕분에 천기를 누설하면서도 율곡을 살려주신 봉암선사가 생각나는구나. 그러나 네 얼굴에 있는 미래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은 봉암선사처럼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아니며 네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을 내가 알려주는 것뿐이니 명심해뒀다가 꼭 그 길로 가려무나.
스님, 말씀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째서 스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천기누설이 아닌지요? 천기란 세상을 움직이는 하늘의 법도로서 죄를 지은 자는 그 벌을 피할 수 없고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지 않으려야 받지 않을 수 없단다. 이는 자연의 이치로서 인간이 이 이치를 역이용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의 갈 길을 아무도 바꿀 수 없게 해두었기에 아마 너를 만난 것도 그리고 네가 갈 길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하늘의 심부름일 뿐이지 봉암선사처럼 죽을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란다. 하늘의 심부름? 그래, 나는 하늘의 심부름을 따르는 거란다. 그런 거로 너는 지금부터 한문을 배워야 한다. 14살이 되면 이곳 진주의 지리산 자락에 정기를 다 받게 될 터이니 그때는 서울로 가서 삼각산의 정기를 받은 뒤 장차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푸른 집, 즉 청와대의 열쇠를 4개 가지고 있으니 4번이나 대통령이 될 운명이기도 한단다. 네 부모님의 함자가 무엇인고? 저는 김해허 씨이며 서울경 편안할 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조남은 허락할 허, 남쪽남, 번세권이며 어머니 조남은 나라조, 개수나무 개, 심을식입니다. 그래, 다시 강조하지만 훌륭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란다. 공자와 석가를 낳은 어머니도 모두 일찍 떠나셨느니라. 그래야 더욱 큰 고통 속에서 강한 열매가 되는 거란다. 큰 나무에서 씨앗이 태어날 수는 있어도 큰 나무 바로 옆에서 자란다면 씨앗은 큰 나무가 될 수 없단다. 큰 나무에 붙어 있는 작은 나무는 햇빛을 볼 수 없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스님. 가난한 음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봐야 고통받고 헐벗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하게 만들 수 있단다.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고진감래, 즉 고생이 무엇인지를 죽도록 깨달은 뒤에라야 인생의 맛을 알게 되며 그래야만 진정한 승리자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인생의 단맛을 먼저 본 사람은 결국 진정한 인생의 단맛을 2번 다시 볼 수 없다. 어디 보자. 네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합쳐보니 허남권 조계식은 남쪽 나라 권세 월계수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나온다. 한 인물을 이 땅에 심어놓고 급히 떠나야만 하지. 본인들이 기르지는 못하게 돼 있는 이름이란다. 나는 김의 김씨이고 너는 김의 허씨이니 김수로 왕의 한 핏줄로 이어진 큰 인연이 있기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구나. 스님은 감격해서는 이내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나는 스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그간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다. 스님의 말처럼 나의 어린 시절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7살의 나이에 나무하고 풀 뜯고 소 먹이고 곤불 떼고 온갖 머슴 일을 하며 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이렇게 스님을 만나고 난 뒤에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 곧바로 새벽같이 나가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역 등 30여 권의 한문책을 배워 유학을 끝냈다. 자, 유튜브에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허경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서전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근데 자, 허경영의 다서전이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예요.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는 여러분들 뭐죠? 무궁화 꽃이 피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지금 대단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죠. 1위예요. 그 내용을 보실게요. 오징어 게임은 끝내준다. 영국 가디언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다. 프랑스 방송은 BTS 기생충에 이어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없었다며 극찬하였습니다. 국가별 해외 반응 모음과 무궁화 꽃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허경영 자서전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인데, 이 넷플릭스, 세계 1위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제1게임이 무궁화 꽃의 피었습니다예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들? 전 세계 예언가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 성배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피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화의 게임 속의 게임을 지금 패러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언가들의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무슨 내용입니까? 첫 씬이 뭐예요? 자, 이거를 정치판하고 결부시켜서 볼게요. 선생님, 잠깐 시간 좀.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공유가 선생님, 이정재한테 딱지치기 해보셨죠? 딱지치기를 이기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한 번 이기실 때마다 자.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기면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 선공을 양보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뭐무래? 맞다. 너 이거 안 놔, 이 새끼? 10만 원입니다. 자, 이걸 보고 블루런이 느낀 게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이 공유가 저는 지금 정치인들로 보여요. 네, 지금 정치인. 그리고 이게 우리들 일반 서민들이죠. 재난지원금, 결국에는 공유가 엄청나게 서민들 뺨을 때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10만 원 쥐어주면서 나는 안 맞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건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 규모가. 근데 여러분 실상은 자영업자들은 자살을 하고 있는 실정.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세계 10위권이면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그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허경영이 얘기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1게임인 것도 웃긴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씩 이 사람들한테 들어온 최종 상금은 456명이 출전을 해서 456억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허경영이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씩 준다라고 합니까 지금? 1억씩 주겠다라고 하죠. 이것도 우연의 일치예요? 600조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600조 씁니다 지금은. 네, 미친놈들이에요. 결국에는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600조를 예산으로 쓰는데 그 돈의 70%를 국민들한테 준다거든요. 67에 42, 420조. 더 아끼면은 결국에는 이 456조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가 멍할 거예요. 그리고 내용에서 그 할아버지 나오죠. 정말 정확히 드라마 할아버지다. 자,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정치판의 실제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민들은 다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살아남은 자만 저렇게 돈을 가져가는데 이따가 화천대유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돈 다 누가 가져갑니까?
현 정치인들 하는 새끼들이 다 그 돈을 다 가져가잖아, 여러분들. 30살 처먹은 애 새끼가 2년인가 1년인가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아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나라에 도둑놈이 없어, 이래도?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안에서 아들놈 하나가 50억을 챙겼는데 그 주변은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런 놈들을 투표를 하시겠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자, 이 할아버지를 보게 되면 주식 뭘로 보여요? 표정이. 다 진지한데 혼자 이렇게 미친놈처럼 웃고 있죠. 저는 이 사람 허경영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이 사람이 허경영처럼 보이는 겁니다. 주지서는 이 할아버지 다 미친놈이네,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바지에 오줌까지 쌉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할아버지가 엄청난 매력 있는 재벌이라서 인생이 무기력하니 인간한테 교육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필요했겠지만. 이렇게 숨겨 있는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찾냐? 아까 공유 같은 사람들. 겉만 번지를 하고 TV 나와서 깨끗한 척하고 실제로 이렇게 겉에서 오줌 싸고 이렇게 천진난만한 사람이 정말 진짜인데 여러분들 이 진짜를 지금 몰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나요? 네. 같은 데 서로 싸워요. 네, 미친놈들이에요. 네. 네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니? 니도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아니, 어떻게 TV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완전 초등학생들 싸움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화천대유 사건. 아니, 같은 당인데 그렇게 뜯어냅니까, 사람을? 이낙연도 이재명이 거기 게이트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한숨밥 먹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저렇게 밟고 올라선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지지를 계속 뽑아준다는 게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주식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눈으로 정치판을 본 거고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흐름과 과거에 유명했던 예언가들, 현재 학자들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내년 대선에는 이런 진흙탕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잘 봐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꼬리를 물고 얘도 잡혀가고 쟤도 잡혀가고 할 겁니다. 결국에는 제일 위에 있던 애들 다 잡혀갈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얘네들 더러운 애들이잖아요.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되니까 그 당 내에서도 이준석이 어떻게 끌어내려고 이준석 과거 학창시절에 뭐 왕따를 시켰니 뭐 했니 막 이런 내용 지저분하게 더러운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더러운 곳에서 있기 싫어서 창당을 한 게 허경영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놈들은 그냥 더러운 고데기에서 지네들 거기에 있어야지만 자기네들 출세했기 때문에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여러분. 이상, 더.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야, 저 새끼들 다 필요 없다. 저런 새끼들 뽑아봐야 나한테 10원 한 장 떨어지냐. 차라리 허경영이 되자라는 사람도 생기고 허경영을 알아봐서 허경영을 뽑는 사람도 생기고 해서 결국에는 허경영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제 본론의 생각입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분석할 때는 그게 맞아요. 지금 이런 애들이 대통령 되면은 나라 힘듭니다. 네, 답 없어요. 이상 정확한 분석으로 정치계도 판단했던 본론입니다.